태평양 해저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바다를 빠져나가서 맨틀층으로 유입된 바닷물은 불안정한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활화산을 자극하면서 화산 폭발 규모는 더 커졌고요. 화산 폭발로 수증기 상태의 물은 지구 생태계에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지구 생태계의 물 순환 사이클에서 물 순환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할 상황에 처한 거죠. 게다가 태평양 해저에서 빨려 들어간 물은 지각판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수 표면은 광활한 만큼 풍랑 변화도 심하고요. 최근에 인류 역사에서 전장이 되었던 적도 있었죠. 비극의 시기였던 20세기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을 치른 장소이기도 하고요. 21세기에는 경제전쟁 중심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지는 추세인데요. 태평양은 볼륨이 큰 만큼 열 함량도 크고요.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가장 많아서요. 지구 기후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죠.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을 이끌고 있죠. 어느 면으로 보나 태평양은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태평양은 현존하는 해양 분지 중에서 단연 가장 큰 바다이고요. 전 세계 모든 대륙이 태평양 분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볼륨이 큰데요. 이 거대한 태평양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크기 변화와 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해진 활화산은 서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지만요. 허무하게 사라지는 대상에 태평양도 포함되는 걸까요? 태평양은 가장 오래된 해양 분지이죠. 과거에 태평양 분지는 지금보다 더 넓었습니다. 나중에 대서양이 열렸고요. 대서양은 지금도 점점 넓어지면서 북미와 남미가 태평양 방향인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서양은 넓어지고 태평양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양이나 북극의 해양 분지도 확장되고 있죠. 매년 태평양 크기는 몇 센티미터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죠. 태평양이 사라지는 아주 먼 훗날이면 또다시 대륙끼리 합쳐져서 초대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놓고 보면 동쪽과 서쪽 상황이 다른데요. 태평양 해저 동쪽은 해령이 만들어지고요. 서쪽은 깊숙한 해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바다의 굵고 짙은 선으로 해양이 융기된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해저 산맥이 아주 길게 형성된 지형입니다. 이 해령은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지각판이 서로 멀어지는 부분에 생긴 건데요. 지각판이 멀어지면서 생긴 빈 공간으로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요. 마그마가 상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높기 때문에 융기되어서 해령이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칠레에서 진도가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죠. 1960년도를 보면요. 진도가 9.5에 달했다고 알려진 악명 높은 칠레 지진이 일어났기도 했었습니다. 동태평양을 보면요. 페루, 칠레 해구를 따라서 나스카판이 접해 있는데요. 해양판인 나스카판은 대륙판인 남미판 아래로 지속적으로 섭입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안데스 산맥이 지금도 솟아오르고 있고요. 칠레는 해마다 고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불안정한 충돌 때문에 지진 위험 지역인 거죠. 나스카판 동쪽이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과는 반대로 나스카판 서쪽 태평양판과의 경계에는 판이 솟아오르면서 해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평양판과 나스카판이 서로 벌어지면서 솟아오르는 마그마가 주변보다 높은 해저 산맥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태평양 서쪽은요, 태평양판이 아래쪽으로 깊숙이 밀려 들어가면서 지구의 맨틀로 접근하면서 지각판이 녹아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지각판이 충돌하는 곳에는 움푹 파인 해구가 이어져 있는데요. 일본 중북부 지역에서 동쪽을 보면요, 태평양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미판의 일부였던 오호츠크판보다 더 무거운 태평양판이 오호츠크판 밑으로 섭입되어서 좁고 긴 해양 참호가 쭉 서태평양 가장자리로 이어져 있는데요. 일본 남쪽을 보시면요, 일본 남쪽은 필리핀 해판보다 더 무거운 태평양판이 하향하면서 지각판이 굽어져서 젊은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섭입되기 때문에 깊은 해구가 생겼습니다. 일본 열도 동쪽에는 수심이 8,020m나 깊게 움푹 꺼진 해구가 있는데요. 이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남쪽에는 수심이 11km에 달하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챌린저 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에는 2차 세계대전의 슬픈 역사를 가진 사이판과 괌이 위치하고 있죠. 마리아나 해구 서쪽에는 필리핀 해판에서 분리된 마이크로 지각판인 마리아나판이 마리아나 제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리아나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지구 맨틀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계곡을 만들었던 거죠. 마리아나판이나 필리핀 해판 그리고 태평양판 모두가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지만요, 태평양판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깊숙이 가라앉는 거죠. 태평양판이 지구의 맨틀로 내려가는 것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에서 반복되는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 활동은 아주 많은 바닷물을 지구 맨틀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물순환 비중을 바꿔야 할 단계에 달했습니다. 특히 태평양 해저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바다를 빠져나가서 맨틀층으로 유입된 바닷물은 불안정한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활화산을 자극하면서 화산 폭발 규모는 더 커지고요, 빈번해졌고요. 화산 폭발로 수증기 상태의 물은 지구 생태계에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심화되는 중입니다.